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롯데렌탈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롯데렌탈이 뭐 하는 회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롯데렌탈 홈페이지에 가면은 본인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오토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B2B 렌탈인 비즈 솔루션 부문, B2C 렌탈인 라이프스타일 부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장단기 렌터카 사업, 카쉐어링 사업, 중고차 경매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B2B에서는 뭐 사무기기, 기계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 그다음 B2C에서는 가전, 가구, 기타 뭐 명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탈 제품들을 다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빌릴 때, 살 때, 팔 때라고 해서 뭐 분류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장단기 렌터카는 아무래도 빌릴 때겠죠. 빌릴 때, 카쉐어링 역시 초단기 빌리는 요런 몇 시간만 빌리는 카쉐어링 서비스인 거고 중고차 역시 여기 팔 때 해당이 되겠죠. 살 때는 뭐 신차 구입도 있고 리스카, 그다음 중고차 구입도 있어서 요 양쪽에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2B 렌탈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런 공기청정기, 사무용품 노트북이나 복합기, 골프카트 같은 것도 대여를 하고 일반 기계류에 속하는 공작기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높이를 조절하는 그런 고소장비들 같은 것들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B2C 렌탈 부분에서는 묘미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이 묘미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렌탈을 하고 있고 뭐 전동 킥보드, 명품 가방, 가구, 가전, 골프 클럽, 그다음 애완용품용, 애완동물용 제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렌탈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롯데렌탈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봤고 간단하게 연혁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렌탈은 크게 뿌리를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금호렌터카고 두 번째는 한국통신사나의 KT죠. 한국통신사나의 한국통신진흥이라는 회사입니다. 금호렌터카 부분부터 보면은 1990년에 헤르츠라는 이제 해외 렌터카 업체랑 합작을 해서 설립한 회사고 이 회사가 2008년에 금호그룹이 이제 사세를 막 확장하고 있을 때 당시에 대한통운도 인수를 했거든요. 금호그룹이 뭐 대우건설도 인수하고 대한통운도 인수하고 결과적으로 좀 너무 무리하게 인수하는 바람에 다 뱉어내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사세를 확장하면서 사업 좀 자회사들을 재편을 하면서 이 금호렌터카가 대한통운 산하로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무리해서 인수합병을 많이 해가지고 현금을 좀 마련해서 인수합병할 때 썼던 대출들을 좀 갚아나가기 위해서 금호렌터카를 2010년에 KT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T 금호렌터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이 KT 금호렌터카가 이 KT 렌탈 산하에 속하게 되는데 이 KT 렌탈이라는 회사는 한국통신진흥에서 출발한 회사고 이 회사가 2002년, 2004년에 이름을 KT 솔루션스, KT 네트워크스로 바꿨다가 이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뭐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렌탈 부문, 이 분할 설립된 게 2005년 설립된 KT 렌탈입니다. 이 회사가 2010년에 금호 렌터카를 인수해서 KT 렌탈과 KT 렌터카 두 가지 회사가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이 회사가 2013년에 그린카라는 이제 스타트업을 인수를 해요. 이게 카쉐어링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공유 경제에 해당하는 그런 스타트업이었는데 이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카쉐어링 사업을 하고 있다가 2015년에 이 KT 렌탈 통째로 그린카랑 금호 KT 렌터카 포함해서 다 롯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롯데렌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2021년에 와서 코스피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역도 알아봤고 그러면은 롯데렌탈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첫 번째 봤던 페이지죠. 오토모빌리티, 비즈솔루션, 라이프스타일 세 가지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그러면 롯데렌탈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디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지, 그리고 돈은 잘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출 구성이죠. 매출 구성이면은 이제 아까 봤던 세 가지 부문 중에서 어디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전체 매출로 봤을 때 18년, 19년, 20년, 3년 연속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한 1조 7천억, 1조 8천억, 2조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문별로 봤을 때는 부문 이렇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기타까지 6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딱 봐도 오토렌탈, 뭐 자동차, 중고차도 자동차, 카쉐어링도 자동차, 네 가지가 자동차 관련인 걸 보니까 요 세 가지 중에서 이 자동차 관련 의존도가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숫자로 한번 보면은 우선 차 4개 빼고 나서 나머지 2개를 합쳐도 매출 점유율이 10% 내외밖에 안 돼서 사실상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고 요 4개에서 다 결정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 장기 렌터카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렌터카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중고차도 비중이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정도 4분의 1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카쉐어링은 매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단기 렌털과 카쉐어링은 사실 좀 겹치는 부분이에요. 단기는 보통 하루에서 한 달 이내 정도 기간을 말하는 거고, 카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전통적인 사업은 요 단기 렌탈이었는데 이게 하루 단위로 빌릴 수 있다 보니까 차가 정말 1시간 아니면 정말 10분만 필요한 사람들은 요거를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틈새 니즈를 잘 파고든 게 카쉐어링 거죠. 카쉐어링은 1시간, 아니면 짧게는 정말 10분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틈새 수요를 잘 파고들어서 단기 렌탈카의 시장을 많이 뺏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 렌탈 단기 부분은 점유율이 계속 줄어드는 반면 카쉐어링에서는 계속 매출이 늘면서 매출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쉐어링이 아까 잠깐 앞에 나왔던 그린카, 그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사업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지표로 렌탈 회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렌탈 회수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를 매입 금액 대비 매출액을 얼마나 올렸나를 말하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약에 100에 샀으면은 거기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나냐,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장기 회수율, 단기 회수율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2020년 기준으로 단기, 장기 큰 차이는 없지만 단기가 약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은 2018년, 19년 3개년을 보면은 장기, 단기 모두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 특히 단기 같은 경우에는 3%에서 2.4%까지 너무 확 많이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단기가 원래 대당 매출액이 장기보다 높았는데 이제 2020년 와서는 더 낮아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20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단기 렌터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일 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도 사용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단기 렌터카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대당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은 요거는 좀 회복될 그런 여지는 남아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최근 3개년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 자체는 코로나랑 관계없이 나빠지고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나빠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단기 가동률이라는 건데, 가동률은 아무래도 효율성과 좀 연결이 되겠죠. 차를 사놨으면은 영업으로 많이 돌려야 이게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거니까 가동을 가능하면 100%에 가깝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동률의 장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나 상관없이 항상 장기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곧 출고될 그런 차 이외에는 모두 풀 가동이 되고 있는 거니까 99%에 육박하는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마저도 이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계속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단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도 수익성도 그랬지만 효율성으로 봤을 때도 단기 부분에서는 상황이 많이 안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단기 부분이 비중이 낮은지 전체 가동률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무려 93%까지 육박을 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효율성이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렌탈 회수율, 수익성 부분에서는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걸 종합해서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효율성을 높이면서 외형을 성장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 증대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2018년에 20만 대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2019년에 22만 대, 2020년에는 23만 대, 1분기에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대수를 늘려가면서 수익성이 좀 낮아지더라도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를 잘 함으로써 회사 전반적인 수익은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점유율, 이제 회사 시장 경쟁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상황을 한번 보면은 일단 롯데렌탈은 1위 업체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도 1위입니다. 보면은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20%를 넘는 점유율은 요 기타 제외하면 아무도 없는데 롯데렌탈이 시장 1위인 건 확실한데 문제는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18년, 19년, 20년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 렌터카 시장의 대수 자체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롯데렌탈도 차량은 늘렸지만 점유율은 많이 깎여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누가 과연 점유율을 늘렸는가를 보기 위해서 표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은 롯데렌탈의 점유율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 중에서 좀 늘어난 회사가 현대캐피탈, 그 다음에 기타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기타 부분은 이렇게 늘고 있고 롯데렌탈과 SK계열은 이렇게 줄고 있고 현대캐피탈은 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캐피탈도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군수업체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표에서 그럼 알 수 있는 게 메이저 회사들은 줄고 있고 이 현대캐피탈만 이렇게 혼자서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업체들이 속해 있는 기타 부분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한마디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기존 업체들은 현대캐피탈을 제외하고는 상황이 좀 다들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 관련해서는 또 여기 롯데렌탈이 설명을 또 부가적으로 해놨는데 보면 2005년에 좀 한참 전이긴 한데 법이 개정되면서 현대캐피탈 같은 여전사들이 오토리스라는 이름으로 여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리스가 차량 렌탈과 다른 게 뭐냐라고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렌터카와 오토리스,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차이를 느낄 만한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번호판이 보면은 뭐 1, 2에 하, 그 다음에 3, 4, 5, 6 차량 번호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세 자리니까 012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차량 번호판이 구성되어 있어서 하, 허, 호면은 렌터카인 걸 좀 티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이 오토리스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가용 번호판이라서 리스를 해도 티가 안 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기타 나머지 이제 사항들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차이가 없는데 현대캐피탈은 잘 나가고 다른 렌터카 업체들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한마디로 뭐 역량 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현대캐피탈이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다 보니까 그런 좀 시너지 효과를 발용해서 영업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오토리스든 차량 렌탈이든 상관없이 군소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 경쟁 심화 한마디로 무한 경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무한 경쟁 상황에서 롯데렌탈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져와 본 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내 상황이에요. 자동차 등록 대수, 승용차 등록 대수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자동차는 뭐 여기서 한 2100만 대에서 2400만 대까지 증가했고 승용차, 개인들이 타는 승용차는 1700만 대에서 1900만 대까지 계속 증가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렌터카 역시 60만 대 수준에서 100만 대를 2020년에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표에서 지금 보아야 되는 지표는 이건데요. 승용차 등록 대비 렌터카 비율이라고 해서 3.6%밖에 안 되던 이제 렌터카 비중이 5.3%까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도식화도 시켜봤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표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우선 긍정적인 시각은 이게 롯데 렌탈의 시각이기도 한데 소유에서 임대로 소비 패턴이 변화된다. 뭔가 좀 거창한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유경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유경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 트렌드기도 하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쓴다. 왜냐면은
제품이 너무 다양하고 갖고 싶은 게 많은데 소유를 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쓰고 또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렌탈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게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라고 보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나와서 창업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큰 메가 트렌드의 변화라고 본다면은 소유에서 임대로 변화되면 당연히 렌터카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거겠죠. 사람들이 차를 더 이상 사지 않고, 자동차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렌탈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 환경이 열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반면에 부정적 시각도 있죠. 아니 무슨 뭐 메가 트렌드의 변화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경쟁 심화인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렌터카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렌터카 시장에 좀 부정적이다,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요인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렌터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 중에서 이게 정말 메가 트렌드의 큰 변화에 따라서 알맞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와중에도 경쟁이 너무 지나치게 심화되고 있는 건지는 잘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트렌드의 변화, 메가 트렌드의 변화에서 롯데렌탈이 뒤처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공유 경제에서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이 카쉐어링 시장인데, 이 카쉐어링 시장에서 롯데렌탈도 꽤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봤지만 그린카라는 회사를 2013년 롯데가 되기 이전인 KT 당시에 이미 인수를 해서 롯데 역시 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카쉐어링 시장에서 롯데렌탈 역시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의 그런 시장 상황 변화에 롯데 역시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네요. 자, 여기까지 롯데렌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